안녕하세요. 사진그릇입니다. 잘들 계셨죠? 그러면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사진을 언젠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그 파노라마 사진으로 그 만드는 360도 원형 사진인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뭐 행성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뭐 행성 사진이라고도 부르더군요. 이런 장면은 그 파노라마 사진만 있으면요, 포토샵에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핸드폰으로 담은 사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이 사진하고 그 몇 장의 사진을 일단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하고 창의적인 사진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송도 신도시를 파노라마로 담은 사진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송도 사진을 360도 원형 파노라마로 만든 사진이에요. 하늘 부분이 중심이 되고 지면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장면도 같은 장면인데 원형 파노라마를 만들 때 사진을 뒤집어서 이렇게 반대로 나온 거죠. 지면이 중심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원형 사진이고요. 보통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물을 강강렌즈로 담아서 가운데 이제 합성을 많이 하죠. 자, 또 다른 사진이에요. 이 장면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수섬에서 담은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구름이 잔뜩 낀 날 담은 장면이죠. 자, 파노라마 사진은 이런 장면을 소재로 담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행성에 그 나무 한 그루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됐죠. 그래서 외로움을 표현할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변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그 암울함이 우리가 숨통을 좀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슬슬 느낌이 오죠. 자, 이 장면은 같은 장면에서 반대로 회전시킨 결과물이에요. 좀 다른 느낌이죠. 좀 제한된 공간에서 약간 억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경기도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를 파노라마로 담은 사진이에요. 이것을 원형 파노라마로 만들겠습니다. 자, 섬 주위로 날아가는 기러기의 형상이 서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죠. 저는 이 사진을 담을 때 그 자연의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담은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원형으로 파노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마치 태양을 품은 작은 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반대로 효과를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사진들은 원래 그 원형 파노라마를 생각하고 담은 사진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파노라마로 담은 사진들을 원형으로 만든 사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본인이 의도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원형으로 변환한 사진들은요, 솔직히 창의적인 사진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단지 이런 소재가 그 원형 파노라마에 어울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보여드린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과연 창의적인 사진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갈라진 땅에서 담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창의적인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진은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진에서 창의적인 것이란 것은 내 생각을 사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왜 창의적인가? 지금 애당초에 이 사진은 그 원형 파노라마 사진을 담으려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전데
결과물을 미리 예측을 하고서 소품과 옷을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형 파노라마 사진을 담으려고 기획을 했던 사진인 거죠. 이전의 사진과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파노라마로 만들었던 사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애초에 기획을 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하는 것을 담은 것은요, 창의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담아야지 창의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첨부된 샘플 사진을 이용해서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면은 보다 완벽한 360도 원형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따라 하셔서 제대로 된 그 원형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시고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로 사용될 샘플 사진은 영상 밑에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불러온 이미지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그 지면과 하늘에 맞닿는 부분이 수평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내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대충 맞았죠. 이것은 수평선을 거의 맞춘 사진인데 만약에 수평선이 안 맞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파노라마 사진을 한 장 불러왔는데 이것은 이제 수평선을 일부러 맞추질 않은 거예요. 수평선 틀어짐이라고 지금 이름이 적혀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수평선을 맞춘 겁니다. 자, 안내선을 끄집어내서 한번 그 수평선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평선이 맞았죠? 자, 이것은 많이 틀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것으로 작업을 해보면은 어떤 차이의 결과물이 나올지 바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물 보시면은 지면이 맞닿는 부분이 이렇게 격차가 생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 원형 사진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수평을 맞추는 것이에요. 만약에 수평을 맞춘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지면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여기 수평이 맞았죠. 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수평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하늘이 만나는 부분의 색조와 채도 그리고 명도 차이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만나는 부분이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면 부분의 이음새를 어색하지 않게 보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샘플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죠. 자, 일단 이것을 닫겠습니다. 자, 샘플 이미지로 돌아왔고요. 자, 하늘의 명도 차이와 지면의 연결 부분의 보정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미리 그 선행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터, 기타, 오프셋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오프셋 수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수치가 뭐 임의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 아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정 가운데 위치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 건물을 반을 쪼개줘야 돼요. 쪼개서 좌우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필터, 기타, 오프셋. 세로 방향은 뭐 우리가 디폴트가 돼야 되고요. 가로 방향에서 이것을 밀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미세 조정하려면요, 이렇게 그 수치에다가 그 컷을 갖다 대고 그 키보드 상하키로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좀씩 이동을 합니다. 자, 완벽하게 건물이 양 사이드로 나눠져 있죠. 자, 여기에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이 건물이 내가 원하는 건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작업 완료를 하면요, 정 가운데 이제 쓰는 거죠. 이 하늘 부분과 이 건물 부분을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해서요. 우리가 선택 도구를 꼭 이것만 할 필요는 없고요. 뭐 펜툴이나 뭐 이런 걸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컨트롤 J로 복사를 하나 해놓죠. 자, 그런 다음에 편안하게 이쪽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들여고 하면은 깔끔하게 사라지겠죠. 자, 다 합쳐주고요.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뭐 대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쪽을 복사해서 채워내면 되겠죠. 자, 복제 도구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복제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패치 툴을 이용해서 갖다 밀면은 색이 중성화가 되겠죠. 몇 번만 움직이면은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프셋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원형으로 돌리면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는 그 완벽한 정사각형이 되도록 그 이미지를 느리거나 줄여야 하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 상단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미지 크기가 나오죠. 자, 이미지 크기를 클릭해서 처음에 열어보면은 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연결 부위가 풀리겠죠. 높이는 2500 되어 있고요. 폭이 6625가 되어 있는데 이건 픽셀 단위죠. 높이도 2500으로 맞춰버리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은 정사각형 이미지가 되죠. 자, 이것을 컨트롤 J로 두 개를 복사를 해놓고요. 자, 위에 거는 안쪽으로, 밑에 거는 바깥으로.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자, 이것을 회전을 시키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이 되는데 이게 하늘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터, 왜곡, 극좌표. 직교 좌표를 극좌표로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는데, 자, 이 건물이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쪽하고요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이 바깥쪽으로 나오려면요 이 이미지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회전을 180도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돌려주는데, 이 필터에는요 한번 실행했던 것은 다시 필터로 들어갈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 Alt 컨트롤 F를 눌러도 되고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필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회전됐죠. 자, 그러면은 원본의 모습에서 그 이미지를 정사각형으로 맞춘 거죠. 같은 픽셀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회전을 바깥으로 돌린 거고요. 이것은 안쪽으로 돌린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을 가지고요 360도로 원형으로 돌려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또 이런 보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원형 주위에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는요. 여기에서 안내선을 끄집어내면은 가운데 달라붙죠. 가운데에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하려면요. 보기에서 이 스냅 옵션하고 스냅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가운데 딱 달라붙게 돼 있죠. 자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원형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픽셀을 한 50픽셀 정도 줄까요? 50픽셀 정도 주고 요 가운데서 드래그를 합니다. Alt와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비율대로 커지겠죠. 자, 원하는 위치에서 손을 떼주고요. 마스크를 클릭을 합니다. 바로 레이어 밑에서 솔리드 컬러 아니야 단색을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면 색상 피커가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스포이드로 찍으면은 이렇게 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회색 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물색도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이것을 보정할 때는요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복사를 해서 쓰면 되겠죠. 이 솔리드 컬러는 컨트롤 알트 누르고서 복제를 하면 되죠. 복제를 해서 밑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도 컨트롤 알트 키로 복제를 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피커 창을 클릭을 해서 스포이드로 찍으면 되죠. 그래서 흰색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하늘색을 찍어서 조금 더 진하게 할까요? 해서 확인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하늘이 연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을 다 마쳤는데요. 자, 그래서 완성된 이미지는요. 일단 요 그룹을 시킬게요. 그룹을 시켜서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보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다른 이미지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리 이 360도 원형 사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한 사진이에요. 그렇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필터, 기타, 오프셋으로 해주고요. 세로 방향은 맨 좌측으로 가야 되겠고, 자, 이것도 제가 맨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쪼개겠습니다. 반을 쪼개서 제가 맨 가운데 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자,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해서요. 대충 요 정도를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마스크 선택을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고요. 브러쉬로 선택을 해서 살살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브러쉬를 흰색과 검정색으로 바꿔가면서 저렇게 몇 번 해줘도 자연스럽네요. 자, 합쳐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보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여기를 조금 복제를 해서 갖다 붙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요 정도 지워주고요. 끝에는 자연스럽게 지워주고 스탬프 툴로 복제를 해서 살짝만 문질러주고요. 선택 도구로 하늘 부분 선택을 해서 스탬프 툴로 요것도 자, 그런 다음에 패치 툴을 선택해서 하늘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아예 그냥 싹 바꿔줄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자, 된 것 같은데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크기를 가로 세로 같이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복제를 2개 하고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를 회전시켜서 180도 회전시켜서 다시 효과를 주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제가 원했던 사진이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것도 주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끄집어내서 전 가운데 위치를 시켜주고요.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해서 이거는 한 70픽셀 주죠. 이것은 이 패드 값은 그 원형 주위의 그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원하는 수치를 직접 입력시키면 됩니다. 자, 이 정도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자, 아랫부분에 그 솔리드를 그러니까 단색 설정을 해야 되죠. 단색을 클릭해서요. 흰색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흰색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완성이 되고요. 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아래 것도 그렇게 해보죠. 컨트롤 알트 해서 끌어다 놓으면은 복제가 되고요. 마스크도 같은 방법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룹을 시켜놓고 잠시 꺼두고요. 자, 아래 이미지는요. 주변이 흰색이 마음에 안 들면요. 다시 이 창을 클릭을 해서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을 찍어주면 되겠죠. 요 색을 괜찮네요. 요 색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늘이 더 연장이 되죠. 아니면 이쪽 색도 괜찮고요. 좀 더 진하게.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진하게 할 수 있죠. 자, 이것도 그룹을 시켜 놓을까요? 선택을 해서 컨트롤 G로 그룹을 시켜 놓습니다. 자,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완성된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의 원형 주변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것으로 무료 튜토리얼을 마쳤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